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풀럼과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9위의 풀럼입니다. 팰리스를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중위권을 무난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큰 모습이나 맨시티를 상대로도 강한 전방 압박을 선보이면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등 자신들만의 색깔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풀럼의 실점이 다소 많은 이유는 중원 구성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리드와 팔리냐 조합은 역할 분배가 잘 되면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드는 전진성이 강해 공격에 관여해야 하고 팔리냐의 기동성은 나쁜 편이라 삼선에서 역습을 차단하는데 한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는 측면을 이용한 스피드 있는 역습을 상대할 때 약점이고요. 사우스햄튼처럼 단순한 롱볼 위주의 빌드업은 디오프의 큰 신장과 팀님과의 협업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정자는요, 솔로몬 케바노 퀴르자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2의 사우스햄튼입니다. 네이선 존스 체제에서도 쉽게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부 리그 14위의 링컨시티에게 EFL컵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직전 경기에서도 무력한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꼴찌로 내려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측면을 향해 길게 붙여주고 1대1 대응 능력을 기대합니다. 경합을 했을 때 루즈볼 획득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롱패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빌드업을 하는데 결국 활동량이 뛰어나거나 경합 능력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패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암스트롱과 엘 유누시의 동선을 엇갈려 뛰게 하는 세부 전술이 있긴 한데 3부 리그 팀인 링컨시티에게 쉽게 파괴되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라리오스 라비아, 월콧, 리브라멘토 메카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이 감독을 교체해 강등권에서 탈출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네이선 존스 감독의 현지 전술은 3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파괴가 되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다소 실점률이 높은 풀럼이지만 역습 시 확률이 매우 낮은 롱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단조로운 빌드업으로는 득점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풀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본머스입니다. 경기력에서 밀리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연패 기간 상대가 뉴캐슬 첼시로 상위 전력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강등권과 승점이 3점 차이로 간격이 좁기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리 오닐 감독이 점점 수비적인 안정성을 챙기고 있는 페이스인데 첼시를 상대로 스위칭 플레이에 말리면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에버튼과 뉴캐슬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무실점 경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 전력에서 크게 밀리면서 대량 실점을 내주고 있는 페이스이긴 하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팰리스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뒷문 안정감은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브룩스, 타버니어, 네트, 프레드릭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팰리스입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경기에서도 전반적인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굵은 축구를 표방하는 팀임을 감안해도 복병 이상의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은 디테일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압박에 대항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인데 공격 작업이 가동될 때 밀리오비치가 전진하면서 상대 골문 타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적인 루트인 측면에서의 전개 구도가 다각화되고 있는 느낌은 아닌 셈입니다. 자하의 개인 기량에 전개와 마무리를 의존하는 경우가 꽤 잦은 모습입니다. 본머스같이 성굵은 축구를 하는 팀에게는 공격에서의 퍼포먼스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머스의 다소 불안한 수비진을 공략해 한 골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결정자는요, 톰킨스, 미첼, 베가서, 퍼거슨, 존스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의 압박 분쇄 능력은 세밀하지 못해 성굵은 축구를 구사하는 압박 위주의 전술에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턴오버가 발생했을 시 역습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옵션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본머스도 최근 수비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리그 최다 실점팀의 오명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 오버를 겸해도 좋은 매치가 될 것이고 본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월드컵 이후 2연승을 거두면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다수의 선수들이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등 월드컵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월드컵 기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한 홀란드가 2골을 넣는 등 전방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로테이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데다 다음 일정인 첼시 2연전, 사우스햄튼, 맨유로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데브라이너 홀랜드 조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공격적인 성과가 지난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포든과 칸셀로의 선발 기용도 예상해볼 수 있어 오히려 지난 경기보다 더 안정적인 선발 명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전은요, 디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7위의 에버튼입니다. 울버햄튼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점점 램파드 감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와 속공에 당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하나 팀 득점에서 독보적으로 꼴찌에 머무르던 울버햄튼에게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은 좋게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면을 상당히 희생하고 있는데 측면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풀백의 전진을 제한하는 등 윙어들의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윙어들이 막히면 롱볼로 일관하는 등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부진한 빌드업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원을 삭제하고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램파드 감독이 첼시 시절 경질 사유가 되었던 이유가 측면에 집착하는 전술 체계였던 만큼 전술적인 개편이 없다면 반전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장자는요, 타운젠드, 칼버트 르윈, 가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가 경기를 90분 내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버튼이 중앙을 버리고 측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 수비수들의 전진을 제한하면서 공격적으로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캐슬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뉴캐슬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공격력이 잘 풀리면서 3대0으로 낙승을 거두었습니다. 상대인 레스터의 실전 감각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긴 하지만 알미론과 기마랑이스의 패스 부분은 여전히 위협적인 옵션임을 증명했으며 체력을 보충한 조엘링톤도 한 골과 페널티킥 획득에 성공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캐슬의 컬러는 강력한 전방 압박입니다. 측면 수비수인 버네의 기동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좌측 수비수를 크게 전진시키진 않지만 윌록과 조엘링톤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전면 압박의 강도를 경기장 전체에서 유지하게 합니다. 압박의 시퀀스가 매우 좋아 웬만한 팀들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역습 위주의 팀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 볼의 방출 자제를 어렵게 하는 타입이라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를 최대한 줄입니다. 역습 위주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리즈를 상대로도 대응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이삭, 윌슨, 크라프트, 쉘비, 더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5위의 리즈입니다. 맨시티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결과입니다. 딱히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멜리의 선방으로 근근히 버티는 모습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리즈도 뉴캐슬과 비슷하게 강한 전방 압박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부상자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어 뉴캐슬처럼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도 맞볼 양상을 들고 나오는 편이고 실제로 득점 성과가 15경기 23골로 괜찮은 편이지만 이로 인해 수비력을 상당히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보다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뉴캐슬의 압박 시퀀스 때문에 정교한 역습 플랜이 가동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정자는요, 시니스테라, 벤포드, 달라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의 활동량과 꽤 좋은 공격적 성과는 부담스럽긴 하나 뉴캐슬의 조직적인 압박은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 볼 방출을 막아내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브라이튼입니다. 사우스햄튼을 3대1로 잡아내면서 후반기 첫 리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전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공략하면서 다득점 양상을 만드는 데 능한 모습으로 상대팀인 아스날 입장에서도 최근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의 공격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경기 연속으로 전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특징은 선제골을 넣어도 지지 않고 추가골을 노린다는 점인데 전반에 선제골을 넣고 추가골까지 성공시킨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롱패스보다는 숏패스 비중이 높은 편인데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 트라이앵글 동선을 만들어 수비진에서 탈압박이 용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중원 멤버인 맥알리스터, 카이세도가 모두 휴가와 퇴장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변수입니다. 결정자는요, 웹스터, 맥알리스터, 웰백, 모데르, 카이세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부상 악령이 몰아쳤음에도 웨스트
웨스트햄을 3대1로 격파하면서 4년 반 만에 홈경기장을 찾은 아르센 벵거 앞에서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역습의 선제골을 허용했다는 점을 빼면 큰 흠을 잡기 어려웠던 경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수스의 부상으로 인해 후반기 비중이 커진 은케티아도 쐐기골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희망적인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삼선 자카, 파티의 패스 기복은 다소 아쉬웠으나 웨데고르와 화이트, 사카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 연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걱정했던 것에 비해 득점력 누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정자는요, 스미스로우, 제수스, 넬슨, 토미야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이 꾸준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수 있고 제수스의 부상 공백을 메울 은케티아가 다소 겉도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첫 골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들의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고 브라이튼의 공격성은 아스날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